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 느껴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과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5년차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화를 키우게 된 거였죠.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시댁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드려야 할 몇 가지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불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둘이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냐며 남편이 그런 건 잘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 또한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가진 거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더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막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을 못 챙겼다고 저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그날 한바탕 하게 되었고 서로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기는 일이 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5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나를 통해 시키기만 했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무시했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나는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 신경 못 써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걷어들여 줬다고? 내가 당신 인생을 걷어들여 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겠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둘이나 보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 좀 봐주던가. 환자들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닦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다른 집안의 가장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 돌보는 아내 힘들다는 거 알고 집안일이며 음식까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어하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내가 남의 자식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5년 동안 육아는 완전 나 몰라라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주워가지도 않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니까.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한이 사면 다야. 나도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내 인생 꽃길만 펼쳐졌을 거라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네가 날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남들은 의사 남편 얻지 못해 난리인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내 앞에서 지금 입을 함부로 돌리는 거야? 밖에서 환자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내 귀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처박혀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한탄질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인 장모님 기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야? 한의사 사이 얻었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말 잘했다. 남들은 의사 사이 얻으면 집안이 거덜날 때까지 퍼준다고 하더구만. 장모님은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 준 적 있어? 진수성찬이 깔린 도시락 한번 해준 적 있냐고. 환자 보면 점심도 거른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만큼 나도 너희 집안에 서운한 거 엄청나게 많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가 아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 버렸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고 남편의 막대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었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제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셨네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혼자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그동안 시부모를 우습게 봤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결혼기념일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써드렸어요? 딱 한 번 까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매년마다 받아먹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 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어머님, 애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됐다. 그만해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하겠어? 쌍둥이도 아들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했을 거다. 하필 낳아도 딸만 둘이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 거 없으면 가서 애나 보든지. 아들,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애들 우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결혼기념일날 뭐 해준 것도 없으니 밀린 집안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우리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주방에 설거지 쌓여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놔둔 채 외식을 하러 나갔지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옆에 있으면 제잘거리기나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니 없는 편이 훨씬 좋았죠. 한창 보채던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나간 뒤로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심적 안정을 느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아이들 옆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잤는지 시모가 시킨 일들이 생각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일어났는데 눈앞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노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코까지 골 정도로 엄청 피곤했었나 봐.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듣지도 못했어? 아주 푹 잘 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니? 너는 시애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소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나간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들 재울 때 잠깐 옆에서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나 봐요. 일단 애들 자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깨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요. 시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시면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아이들은 시모의 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시모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외출하기 전에 시켰던 일들이나 빨리 처리하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길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셨어야 돼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기념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서로 챙겨드리는 거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운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죄인 취급하는 이 집안에 저도 더 이상 발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그랬어? 정신 나갔어?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걸. 결국 일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아들,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 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길래 잘 좀 챙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없는 집안 아들니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 줬더니 시부모 공경은커녕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는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받는 거 나도 싫다. 내가 커지도 아니고 이런 걸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한의사 아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신경 써달라는 건데 이게 욕먹을 짓인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시모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셨어요. 솔직히 남편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 부모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괄시하며 남편과 갈라서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나온 저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 악물며 참고 버텼던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도 면역이 되어버렸는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네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제 인생 10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와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분노들을 결국 터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랑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몸에 조금씩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 너희 아빠랑 잠깐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약 받아오긴 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긴 하네.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게 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의사인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남편 한의원에는 더 이상 내원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은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부모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뭐? 한약을 지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한약을 4시간 들여서 왜 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한의사지만 사람은 가려서 봤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운동하시라고 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니까. 아니면 다른 한의원 찾아봐. 용한 건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렸던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부탁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봐. 나는 한약 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 관계나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어? 더러워서 조도 안 받는다. 그래도 어렵게 부탁한 건데 남편은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약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탁한 건데 제 마음을 후벼 팔 정도의 막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몸 하나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버틴 제 자신이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드실 공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길래 이게 뭔가 싶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공진단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얕은 지식이 있던 저는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사양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열을 내려 수승화강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진경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공진단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희 집과 친정이 멀지 않았던 터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을 겸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신 뒤 함께 아침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공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공진단 하나를 주워들어 엄마 입에 넣어드린 뒤 상자에 적혀있던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남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위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저 또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상자 열어봤어? 그게 뭔 줄 알고 함부로 상자를 열은 거야? 뭐야? 여기 있던 공진단 하늘 어디 갔길래 없어진 거야? 아유, 고서방이 준비해준 이 한약 하나를 먹었는데 벌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씩 챙겨 먹고 금방 기운 차리겠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던 공진단을 드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이 뭔데 내 한약을 함부로 꺼내서 드린 건데? 지금 급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남편은 60개 정도 담겨있는 공진단 상자를 주워들더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부 쏟아버린 뒤 상자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쳐댔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개당 4만 원이라며 전부 쓸모없게 됐으니 240만 원을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상자로 제 머리를 계속 치는 걸 전부 허용하고 있자 엄마가 남편을 가로막으면서 심장이 약한 자기 잘못이라며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남편을 말리면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고 약한 심장을 본인 손으로 팍팍 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받은 만큼 돌려줬네요.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공진단 상자를 뺏어들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친 뒤 메모지에 적혀있던 어머님이라는 분은 누군지 물어봤네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인 거지. 남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데? 법적으로 부부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야. 너 바람까지 피우냐?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한테 있던 선물로 점수 따려고 하는 거야? 이젠 아주 대놓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한의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 각오해. 심장이 약하신 엄마 앞에서 공진단 상자로 제 머리를 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에 남편의 한의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퀵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거의 다 확인하게 되자 거실에 있던 제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기도 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흠칫 놀라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게 되었네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는 한의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끼게 돼서 그만두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 익명으로 킥을 보내게 됐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직원은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 직원은 저를 믿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저도 의료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 부작용인지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남편의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사진과 비슷한 것들이 수십 장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네요. 남편은 떨어진 물건들을 급하게 숨기면서 가방에 집어넣었지만 남편의 행동들이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제가 받았던 서류들에 대한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흥분한 거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한가 보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료가 많거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함부로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할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할 거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지. 왜? 남자라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 봐. 어차피 우리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당신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어. 어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동안 거지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넘겨주지 않으면 오늘 인생 끝날 줄 알아?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제가 가진 물건을 강압적으로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리적인 힘을 저에게 행사하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남편한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정신 나간 놈은 저희 엄마까지 밀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네요. 엄마와 제가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핸드폰에 손을 뻗었는데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분노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핸드폰까지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보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라면서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네요. 남편은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다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찾아왔다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저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은 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올 경찰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면서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남편을 피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저를 뿌리친 뒤 창문을 열고 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남편에겐 절망을 주고 말았네요. 정상적으로 떨어져도 3층의 높이에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뛰어내릴 때 바지가 창문 틈에 끼이게 되면서 중심을 잃었고 남편은 정상적으로 뛰어내리지 못한 채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남편을 경찰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부모님이 떨어진 남편을 발견했는지 숨어 있다가 급하게 달려 나오셨어요. 그걸 본 경찰들은 시부모님을 붙잡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네요.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허리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버린 남편은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남편의 인생은 3층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된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암에 좋다는 거짓된 말로 출처도 알 수 없는 약들을 암 환자들한테 취급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과 시부모님은 암 환자들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려다가 끝내 붙잡히고 말았네요. 공진단 상자는 남편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또 다른 분의 약이었고 그걸 저희는 엄마의 약인 줄 착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 문제로 시부모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폐에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만 받았을 테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저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아내며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전신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그동안 저를 대했던 잘못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이쁜 쌍둥이 두 딸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저희 가족처럼 불행이 아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1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남편과 그리고 이쁜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18년 만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품어 배 아파 낳았던 친딸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친딸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잊은 줄 알았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잠깐 분식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건너편 상가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워낙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바람을 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회사 직원과 잠깐 시장에 들러 먹을 걸 사러 온 줄 알고 일단 아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옆구리에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면서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며 밖으로 나오길래 딸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할까봐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밀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느낌상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으로 확신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바람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잠깐 의문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 외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에게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든 날들을 감당하며 버텨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엄청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죠. 당신 잠깐 이리 와봐. 지금부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당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이런 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한테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내 정장 안에 있던 물건 왜 손을 대?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거 당장 일이 안 되나? 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상 못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 다른 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우리 가정 깨지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왜 여기서 나와? 흐린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딱 2줄인데 지금 이걸 본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이혼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 당신도 알겠지만 임신 확실한 거고 혹시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 말해봐. 먹고 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적지 않게 위자료 지어줄 테니까 당신 갈 길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보현이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는 나랑 함께 살아온 17년의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들 당연히 소중했지. 지금도 소중하고 네가 나랑 못 살겠다며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너랑 이혼 안 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어? 이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어떻게 할래? 17년의 결혼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남편의 당당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일 큰 충격이었던 건 남편 정장 안에서 나왔던 임신 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두 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고 살았는데 힘들게 이끌어온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앞에서 전부 다 지켜본 딸에게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인데 남편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현아, 아빠 엄마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현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는 지금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엄마랑 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내 핏줄인 만큼 원하는 걸 뭐든 이루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거든. 아빠 옆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남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함께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지금 보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보현이가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생각 없이 뱉어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무조건 아빠한테만 잘못을 돌리기 전에 엄마의 행동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아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면서. 그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나한테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걷어차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줘.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엄마 혼자 아빠 집에서 나가. 나는 내 꿈을 펼 거야. 엄마처럼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딸의 말에 엄청난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된 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은 딸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 같다면서 조용히 위자료 받고 사라지라며 딸의 인생길까지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마음 같아선 남편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뒤늦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한바탕 시부모님과 난리를 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밖엔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양가 부모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괴로워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며 부모님께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 저놈이 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지. 내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옆에 끼고 있는데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너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너도 참 한심하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꾸질 않는데 내 아들이 네가 여자로 느껴졌을 것 같니? 나는 너한테 위자료도 지어주지 않고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너한테 위자료 지어준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거라고요.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또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저희 가족들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어요. 온몸을 소금으로 뒤집어 쓰게 되자 정말 힘들게 참아왔던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뒹굴면서 난리를 쳤고 저희 부모님이 겨우 말려서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겨진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딸까지 남편을 따라가게 되자 앞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 버림받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유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그 인간들의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린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기 아빠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와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기 친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렸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고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 다행히 제 선택은 옳은 길이었다는 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게 된 그 아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딸이 저에게 사랑을 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연을 끊어버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며 따라줘서 18년의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좋은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제 친딸이 제가 장사하는 식당에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알아봤지만 제 딸은 저를 알아봤는지 갑자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아니야? 아, 엄마 맞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18년 만인가?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엄마도 정말 많이 늙었네. 와, 내가 그때 엄마를 따라갔다면 나는 18년 동안 식당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해서 줄을 잘 타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엄마를 다 만나냐?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내가 우리 집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지? 18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너무 많이 변해서 소개해주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친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었잖아. 엄마, 우리 이번에 결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오래간만에 만난 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신경 좀 써줘. 우리는 저기 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돈 좀 꽤 버는 것 같네? 여기 동네가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오픈할 정도면 돈이 꽤 들지 않았을까? 건물주도 아니고 상가 임대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18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음식에 신경 좀 써주겠지?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18년 만에 갑자기 만난 딸과 마주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긴 세월 동안 제 친딸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전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도 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된 친딸이라 내칠 수도 없어 음식을 내어 주었어요. 저는 차마 얼굴을 보기가 좀 그래서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룸 안에서 소주병이 밖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소주병을 던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술병을 던지는 거야? 우리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술 따라 먹기 귀찮아서 술 좀 따라보라고 시켰는데 얼굴 표정 싹 바뀌더니 여기는 술 따라주는 술집이 아니라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술병만 놓고 나가려고 하잖아.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어? 내가 여기 식당 사장 딸인 거 몰라?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 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기분 다 잡쳐놓네. 나 오늘 이런 기분으론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돈 주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 이런 곳에 손님이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일어나자. 기분 더러워서 음식 먹을 수나 있겠냐?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종업원 퇴사 처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엄마, 저 남자 지금 인상 쓰는 거 봤지? 저런 남자를 종업원으로 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술 다시 가져오라니까.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던가. 당신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면 식당이 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업에 일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똥맛 쓴맛 다 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서빙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가서 술 가져와. 그만하지 못해? 너한테 줄 음식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18년 만에 얼굴 봤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와서 행패야? 여기는 식당이지 손님 술잔에 술 따라주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너희 아빠 닮아서 성격까지 고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그 여자랑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디? 아는 게 없으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 이래봬도 청담에서 알아주는 미술 강사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거에 그 여자는 진작에 병들어 죽었어. 혈액암에 걸렸었거든. 나중에 안 거지만 임신했을 때 이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유산이 됐던 거였어. 엄마는 그때 당시 내쳐줬으니까 유산 소식이 엄청 반가웠었겠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힘들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도 세월에 장사 없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긴 한데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 기분을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어서
잘생긴 종업원한테 술 좀 따라보라고 시킨 건데 여긴 술집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식당에서 일하는 핫바리 주제에 손님인 나를 함부로 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돈 좀 있는 대로 내놔봐. 기분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가서 술 좀 사 먹게. 돈 좀 내놔 보라고. 아이씨, 내 말 안 들려? 우리 직원이 똑부러지게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가정사가 어떻든 그게 나랑 중요한 문제야? 너한테는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만 행패 부리고 나가. 괜히 소란 피워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엄마한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거 없는 너한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그래, 부유한 네 아빠 따라가서 배운 게 고작 이런 삶이니? 그래서 엄마랑 영 끊고 지내서 행복했어? 엄마, 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치울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는. 엄마? 그래서 나를 최대한 빨리 식당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구만. 저기요, 그쪽이 우리 엄마 친딸이야?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없다. 슬기야, 여긴 엄마가 치울 테니까 룸에 들어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 엄마, 잠깐만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는 그쪽 얼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봤죠? 맞다. 내가 몇 달 전에 그쪽 경찰서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노인분 눈앞에 거리적거린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발길질하길래 제가 엎어치기로 제압했던 거 기억하죠? 제 의붓딸의 말을 듣게 된 친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친딸이 앞에 지나가는 노인분이 거리적거린다면서 발길질을 하더니 사정없이 분풀이를 해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았는데 자기한테도 발길질을 하길래 엎어치기로 제압을 한 뒤 경찰서에 넘겼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친딸 앞으로 다가가자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의 뒤로 숨더니 그 남자에게 제 딸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말에 남자가 제 딸의 멱살을 잡아 넘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유도 선수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딸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건들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를 시전했고 그 남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친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은 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더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딸과 남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식당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인 제 딸이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줘서 더 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친딸은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친딸이 식당 앞에 쪽지를 두고 갔어요.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 편하게 떠나고 싶다는 메모를 딸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온갖 상처를 안겨준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친딸과도 엮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할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전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인간들도 힘들어져 봐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지킬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답니다. 주부였을 때에는 우울증이 심했었고 무기력증도 있었어요. 세상사가 모두 내 맘대로 되지 않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든 나날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는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렇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 워낙 멀었어서 연애까지는 힘들겠다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인가 싶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롱디 연애로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삐걱거렸던 것이 바로 거주지였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오기만을 바랬었죠. 저는 그때 당시 커리어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이별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의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초반에 저에게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불안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출산하고 나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도 물어보니 계속 집안일만 하는 것보다 일하던 사람은 다시 복직해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 아이는 우리 둘 아이기도 하니까 나도 열심히 아이 돌볼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편안하게 생각해. 그래, 내 마음은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잡히질 않네. 내 친구들도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아이도 낳잖아. 주변만 하더라도 몇 년 쉬고 나면 경력 단절로 다시 일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하더라고. 거기다가 나 여기 지역은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런 건 다 도와줄 수 있지. 여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곳이잖아. 거기다가 토박이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당신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임신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 아이 생각만 하자.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당신도 아이한테도 모두 안 좋잖아. 나 솔직히 당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여기서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없으면 당분간만이라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직장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서는 엄마 아빠도 아이 돌봐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
여기서 되도록이면 취업하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만 약속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그것까지 막을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당신 인생에 있는 거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꼭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지킬게. 어쨌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오로지 나만 보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니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더 잘할게.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연고지 없는 지역에 시집을 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고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매일 신혼집으로 찾아와 살림 간섭을 하셨고 주말마다 놀러라도 가면 돈을 쓸까봐 걱정하셨어요. 집에 와서 참치캔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눈치를 주시기도 했죠. 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이런다. 내가 말하는 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배우면 다 도움이 될 거야. 알겠니? 아무리 요즘 애들은 자기들 알아서 산다고 하지만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애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니? 예전에는 시댁에서 살면서 다 배웠지만 그것도 싫다 하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어머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도 조금씩 배우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매번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사는 게 거의 거기서 거기고 해먹는 것도 많지 않고요. 매일매일 청소나 빨래는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며 빨래 다 하고 자랐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하면서 자란 애가 이렇게 하니? 내가 안 오면 누가 와서 이런 거 다 일일이 말해주냐? 네 친정에서 와가지고 말해줄 것도 아니고 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참치캔 같은 건 자꾸 사다 놓는 거니? 너네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이런 거 계속 사다가 먹지 말거라. 이런 거 다 몸에 쌓여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왜 자꾸 사다 놓는지 모르겠네. 하나하나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아, 이거 준일 씨 회사에서 선물로 들어온 거 아직 남은 거예요. 저희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찌개 끓일 때 하나씩 넣어서 먹고 있어요. 저도 아이 생각해서 주로 건강식으로 먹고 있고요. 준일 씨도 아침마다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네가 전업주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준일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넌 집에서 걔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준일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애 낳고 나서 다시 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너 그런 생각이면 애당초 접어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린이집 맡겨놓고 일 다니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어머님, 요즘은 외벌이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괜찮은 곳 많고요. 제가 아이 아주 어릴 때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돌은 지나서 어느 정도 크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들죠. 왜 힘드냐? 우리 때는 남편이 바깥일 하는 것만으로도 다 먹고 살았다. 네가 일단 쓸데없는 거 사지 않으면 준일이 혼자 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네가 자꾸만 쓸데없는 거 사는 통에 부족한 건 아니니?
애가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된다는 게 벌써부터 그 자리 비울 생각부터 하니?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알겠냐? 시댁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남편과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임신 기간 내내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신생아 용품을 사야 하는 때가 왔을 때도 가격부터 하나하나 다 참견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낡은 육아용품들을 얻어와 쓰라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몇 년 전에 썼던 것들이라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았고 사용하기도 힘들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조산기로 병원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혼자서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친척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런 집이 어디 있냐면서 남편을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올리셨죠. 그러고서는 전 매일 돈 쓰느라 바쁜 며느리라며 비꼬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다들 맞벌이 한다며? 물가도 계속 오르고 외벌이로 생활하기에는 힘들긴 하지. 근데 우리 준일은 와이프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혼자서 번다잖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 아유, 난 우리 준일이 볼 때마다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나. 내가 준일이한테 얘기해봤는데 쟤는 지 와이프랑 아기밖에 모르더라고. 아유, 정말? 아유, 대단하다, 준일이. 요즘은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하나는 출산하고 나서 다시 복직 안 할 거야? 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다른 지역이라서 복직하는 건 힘들겠지? 여기서는 새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자리 혹시 알아보고 있으면 내가 출산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아, 됐어. 안 그래도 나도 준일이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그건 원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강요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하나 쟤는 애 보면서 돈 쓰는 거나 좋아하지 일하고 싶어 하는 거 같지도 않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 고민이야. 애들이 좀 아껴서 써야 하는데 무슨 장을 한번 볼 때마다 몇십만 원이나 나오고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아유, 우리도 그런데 뭘.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지. 준일이가 아무리 그래도 사실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아이 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애 봐준다고 하면 애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준일이한테 잘 얘기해서 맞벌이 하자고 말하는 거 좋지 않겠어? 안 그러니 하나야? 네, 맞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워낙 손주 아끼시니까 손주 옆에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이 놔두고 일하냐면서 난리셨거든요. 저야 밖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전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하시는데 제 편이 다 봐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주말부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편 월급만으로는 저도 너무 쪼들리고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맞벌이 하는 거 싫다고 그랬니? 아님 말은 바로 해야지. 아이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지. 내가 언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말은 바로 해라.
시모는 밖에서는 아들이 홀로 외벌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말하고 다녔어요. 제 앞에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일하고 싶다면서 반박했지만 뒤로는 저에게 일하면 안 된다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아까디가 다른 시모의 행동에 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 돌이 지나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벌이로는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씀씀이가 큰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보, 이거 도대체 뭐야? 또 뭘 산 거야? 당신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주는 거야? 생활비를 줘야 우리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힘들다면서 안 주면서 이런 건 계속 사는데? 당신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를 사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아, 그거 스트레스 풀려고 샀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라도 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 거야. 주변에서도 쉴 때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작 그거 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산 거지 뭐. 일시불로 한 번에 산 것도 아니고 할부라서 한 달에 얼마 안 나와. 그냥 가작값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뭐? 할부? 지금 할부라고 했어? 당신 할부는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만큼 카드 한도도 묶여 있다는 거고 계속 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사려면 돈 모아서 사야지. 이런 것도 할부로 사야 할 정도로 벌이가 많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몇만 원씩 나눠낸다곤 하지만 지금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저번 달에도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헬스 끊고 나서 몇 번이나 갔어. 그때도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면서 간다고 해놓고선 결국 지금은 안 가고 있잖아. 그래 놓고서는 또 게임기를 산 거야? 아, 밖에서 돈 버는 남편 눈치 좀 그만 줘. 내가 이런 거 사고 싶어서 사겠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서로 스트레스 풀면 좋은 거지. 그럼 너 이거 한 번도 안 할 거야? 막상 내가 사서 두면 당신도 할 거면서 왜 그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당신이야말로 언제 철들 거야? 이제 우리 애 더 크면 매 계절마다 사야 하는 옷만 몇 벌이고 신발만 몇 켤레야. 성인처럼 안 커서 몇 년을 옷 똑같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클 때마다 옷도 바꿔줘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다가 먹는 양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당신 내가 일하겠다고 해도 싫다며. 이렇게 하면서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고작 저거 하나 산 거 가지고 되게 잔소리하네. 엄마 말이 맞았어. 집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벌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 원.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너한테 카드값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남편은 매달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마음껏 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결제하는 카드값이 상당했었죠. 남편 월급을 훨씬 웃돌 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니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떵떵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하나 봤는데 남편은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서 메꾸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저희는 저축은커녕 살아내기도 바빴죠. 그 와중에도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남편은 보내줬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시댁에 보내는 돈을 잠깐 중단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그걸 말하냐며 정 중단하고 싶으면 저보고 직접 시어머니께 말하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시모에게 말씀드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께 보내드렸던 돈 있죠? 저희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카드값도 많이 나와서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는 용돈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남편 벌이로는 지금 생활비도 못 주고 감당도 안 돼요. 친정에서 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용돈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니? 난 우리 아들한테 돈 받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생활이랑은 별개야. 애초에 아들한테 키워준 보답으로 조금 달라고 하는 건데 너네 어려운 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니? 1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50만 원도 못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네가 다른 쪽에서 아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생활비 조금 받고 있는데 몇 달째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남편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요. 남편이 매달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남들한테 밥이며 술이며 다 사주는 통에 카드값 메꾸기도 힘들어서요. 저는 지금 아이랑 둘이서 쓰는 돈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 마무리 될 때까지만 그러면 안 될까요? 헛소리 하지 마. 너 진짜 웃긴 애구나.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얘긴 꺼내지도 말아라. 어려운 건 너네 사정이고 용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리고 준일이가 하루 이틀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성인 돼서 벌써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고작 50만 원도 못 줄 정도로 벌이가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준일이 탓하니? 네가 사치 부리는 건 아니고? 어머님, 정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저희 생활비 통장 좀 보세요. 한 달 생활비도 100만 원도 안 줬어요. 그거 가지고 3명 식사랑 집 공과금도 다 내고 있고요.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매달 가계부도 쓰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한 번도 제 옷 제대로 사본 적도 없어요. 애 옷도 중고로 얻어다가 입혀야 되는 적도 많고요. 근데 남편은 매달 새 옷에 취미생활도 혼자서 3개나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네가 남편을 잘못 따라서 그런 거지. 네가 잘 구슬려가지고 돈 아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다 능력이야. 어쨌든 난 내 아들한테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주라 마라 할 것도 아닌 것 같구나. 50만 원 뺀다고 해서 준일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에서 네가 잘 꾸려서 나가야지. 준일이랑 해결 못 보는 걸 왜 나한테 연락해서 난리니? 시모는 절대로 용돈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고 앞으로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화를 냈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와중에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버렸어요. 저에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곤 했지만 알아보니 자신보다 젊은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해서 상사가 되니 그 꼴을 못 봐 그만둔 것이었어요. 금방 다시 취직을 하겠다 생각을 했으나 남편은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전 친정 도움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본가에서 여러 공장을 섭외해 생산품을 판매하려고 창업에 뛰어들었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했지만 아이를 절대 못 봐준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생산 공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가기에는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서 당신이 아이 좀 봐주면 안 될까? 먹을 건 내가 지금 챙겨서 해놓고 갈게. 그냥 아이만 봐주기만 해줘. 내가?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애를 봐? 그냥 네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껏 네가 쭉 봤는데 갑자기 내가 본다고 하면 애도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네가 데리고 가. 거기서 사람 있는 곳인데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 애도 네 옆에 쭉 붙어서 있을 텐데 그냥 데리고 가도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런 곳은 네가 가서 대접받아야 되는 거지. 애 데리고 가도 괜찮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남의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빠잖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당신 집에만 있을 거고 어디 안 나갈 거잖아. 이제부터 나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애는 당신이 안 볼 거야? 지금부터 적응해. 아이도 앞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어. 오늘도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보라는 거야? 애 맡기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던지 생산 공장 가는 걸 다음으로 미뤄. 어떻게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애 보라고 해? 그런 건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연히 말하면 애 보는 주 양육자는 너 아니야? 진짜 당신 어이가 없다. 주 양육자고 어쩌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지금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카드값이며 밀려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당신 면접 한 번 보러 안 갔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오늘 갑자기 면접을 본다고? 그리고 저번에 미리 말해뒀을 때도 당신 갑자기 애 못 봐준다면서 미루라고 했잖아. 오늘만 봐줘. 점심 전에 올게. 안 돼. 나 못해. 나도 이제 나갈 거야. 면접을 무슨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해? 그리고 당신 밖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조금 쉬고 나 일하려고 했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멀쩡한 회사도 안 그만뒀을 거야. 일 버리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 남편은 애초에 면접을 볼 생각이 없었던 듯 보였지만 없는 면접 핑계로 애도 보지 않겠다는 걸 듣고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일을 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정작 취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전 애를 등에 업고 여러 거래처를 만나면서 계약을 하러 다녔습니다. 출장을 가야 할 때도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덕분인지 거래처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고 더 신경 써 주셨죠. 그 덕에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에 고생고생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사업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저의 일을 비웃을 뿐이었고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가 일을 시작하니 본인이 나서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도 손에 대지 않았고 아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무리라 전 늘 아이랑 함께 있어요. 일이 바빠지면서 전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지만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면서
절대로 봐주시지도 않았죠. 심지어 제가 아이를 봐달라고 할까봐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바쁠 때는 멀리 사는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아침에 맡겨두고 저녁에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전 회사 근처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내게 되었고, 그제야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열어두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어요. 오랜 노력 끝에 매출이 3억까지 찍게 되었죠. 회사에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과 작게 축하 파티를 하는 와중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소문 다 났더라. 장사 잘 된다면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뭐 받은 거 없냐면서 물어보던데 그만큼 장사 잘 되는 거니? 아니 그러면 시댁에도 그만큼 뭘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어? 준일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몰랐는데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다고 하더라. 넌 그만큼 벌면서 연락 한 통도 없었니? 네,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왜 전화하신 거예요? 은비 봐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은비 어릴 적에는 은비 없고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안 봐주셔도 돼요. 그러냐? 그래. 아이가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해봤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준일이가 용돈도 안 보내더라고. 아마 네가 돈 잘 보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뭐라고 안 하디? 남자들은 그래. 그냥 결혼하면 여자가 알아서 다 할 거란 걸 아니까 굳이 말 안 하는 거지. 넌 좀 그런 거 생각해서 하지 그랬니?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되겠지?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300만 원씩이나 보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어차피 용돈 아들한테 받는 거라고 제가 신경 쓸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거 키워준 보답으로 받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용돈을 주려면 제 친정에 줘야죠. 300씩 받고 싶으시면 남편한테 연락해 보세요. 참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잘 되는 이유가 뭐겠니? 너한테는 티 안 내도 다 내 아들이 외조를 잘한 덕 아니겠니?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잘 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지. 시부모 제대로 못 모시면 네가 잘 되겠니?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다. 여자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네가 잘하면 내가 어련히 너한테 잘해줄까? 저한테요? 저한테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지금껏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뭐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남편 지금까지 일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숨만 쉬어요. 탱자탱자 놀고 있고요. 면접 보러 간다면서 나가고선 시댁 가서 푹 쉬다 온 것도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넘어갔는데 제가 300만 원까지 또 챙겨드려야 돼요? 백수 남편 걷어들인 거 말고도 제가 뭘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됐고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월 300씩 까먹는 백수 아들
어머님이나 잘 내조하면서 사세요. 시모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 저에게 월 3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죠. 안 그래도 전부터 끝을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 준비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딱 전화가 오니 바로 이 순간이 정리할 타이밍이구나 싶었어요. 전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고 준비를 했고 모든 걸 준비한 끝에 남편에게 소장을 날렸어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혼장을 보냈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혼도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래? 아니, 나 그래도 은비 돌 되기 전까지는 일했잖아. 고작 1년 쉰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 나 혼자 외벌이일 때는 별말 안 했잖아. 당신이 일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 때 난 일했다고. 그래, 그거 고마워서 지금껏 데리고 살아준 거야. 근데 당신, 그때의 나랑 지금의 당신이랑 같다고 생각해? 난 그때 적어도 내 혼자서 돌봤고 집안일도 당신 신경 쓸 거 하나 없을 만큼 다 했어. 당신은 오로지 일만 했잖아. 그러고선 생활비 100만 원? 고작 100만 원 줬고 그마저도 카드값 메꿀 돈 없을 땐 안 줬던 적도 있잖아. 그리고 당신 탱자탱자 놀면서도 할 거 다 하고 다녔더라. 온갖 동호회란 동호회는 다 가입해서 놀러 다니니 재밌었니? 거기서 미혼이라고 하면서 여자들 옆구리에 끼고 다니니 신났었어? 오죽하면 그 여자들이 나한테 남편 하는 꼴 좀 보라고 제보까지 해주더라. 어이가 없어서. 아니야. 그냥 라이딩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들어간 거고, 같이 라이딩 하는 동료일 뿐이야. 괜히 기혼이라고 하면 거기서 다들 불편해하니 미혼이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둘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들어가서 쉬었어. 알잖아. 자전거 오래 타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참나.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매달 카드값이 300만 원씩이나 나와? 카드 명세서 집에만 안 받으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집 담보로 대출 받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데? 집에서 밥 한 번 해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매끼 밖에서 사 먹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사주는 건 뭐야? 여자들한테 비싼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별의별 발광은 다 떨었더라? 그래 놓고서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당신 호구야? 이 정도 말할 때 그만 끝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앞으로 집안일 내가 다 할게. 아니, 일을 하라고 하면 당장 일할게. 은비도 어린이집 안 보내고 내가 하루 종일 볼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한테 내가 사죄하면서 살게.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렇지만 시모의 말로 인해 그동안 넘어갔던 남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과 만나던 여자들이 그동안 기혼인 줄 모르고선 만남을 갖다가 저의 정체를 알고 나서 보내줬던 증거 사진들로
남편이 밖에서 미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카드값으로 300씩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로 있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노라며 말을 했지만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소송 끝에 전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탕진 내역은 재산 분할에도 제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은 제 수입 중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어요. 남편과 이혼 후 사업장을 옮기고 난 후에는 더욱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연고지도 없는 그 지역에서 오로지 시댁의 말만 듣고선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냉정하게 끊어낸 지금은 다시 자존감을 찾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 제 자신을 비하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사실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날을 잡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랄게요.